분당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른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들어오고 출근 시간이 지나면 단지 내 산책로엔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은퇴한 노인들만 남아 조용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서울처럼 숨가쁘게 바쁘지도 지방 소도시처럼 지나치게 한가하지도 않은 그저 안정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중산층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김재현은 그 안정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유리력 안에서 지난 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35살이었고 IT 보안 전문 회사에서 데이터 관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고 8시 15분이 되면 정장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아내 서영은 그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하게 화장을 마친 뒤 9시쯤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에 있는 중견광고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했고 클라이언트 미팅이 많아 저녁 비가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째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영이 아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을 때 재현은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역시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일은 생각보다 바빴으며 주말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익숙함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아침 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서영이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눈매는 또렷하게 강조되어 있었고 립스틱 색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영은 주로 코랄 핑크 계열의 가벼운 색을 발랐는데 오늘은 짙은 와인 레드였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달아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미팅 있어?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귀걸이를 끼우며 대답했습니다. 응, 클라이언트 미팅. 중요한 거라 좀 신경 써야 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고 시선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상한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잘 다녀와. 응. 서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마음 한구석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어 6시가 조금 넘어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우디 계열의 남성적인 향이 거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평소 사용하는 향수는 시트러스 계열의 가볍고 상쾌한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분명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소주 한 병과 레몬 조각이 담긴 작은 유리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주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레몬 조각 몇 개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영은 혼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소주는 냄새가 싫다며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왔나? 서영의 친구들이 가끔 집에 놀러 왔지만 그럴 땐 미리 말해줬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누가 왔었어? 답장은 5분 뒤에 왔습니다. 아니, 왜? 재현은 답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병을 치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향수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CCTV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는 최근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애들 혼자 있을 때 확인하려고 달아놨어. 생각보다 편하더라. 동료의 말에 재현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그들이 기르던 회색 고양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와이파이 카메라를 거실 책장 위에 설치했던 일. 고양이는 1년 전에 죽었고 카메라는 그대로 책장 위에 담치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날 오후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카메라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었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거나 녹화 파일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그인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아내를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녹화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날짜를 클릭했습니다. 오후 2시 32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서영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의 모습은 매우 익숙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이곳에 온 사람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안을 둘러보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서영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 남자에게 건넸고 남자는 소파에 앉아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서영도 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현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서영의 표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집에서 본 적 없는 그런 밝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고 가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말하면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손으로 남자의 팔을 가볍게 치며 장난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재현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봤습니다. 서영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왔고 남자와 함께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레몬을 꺼내 도마 위에서 썰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말하자 서영은 크게 웃었고 그리고는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서영은 그대로 눈을 감은 채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놓고 뒤로 기댔습니다. 사무실 천장이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소 냄새, 소주병, 진한 화장, 멀어진 시선, 밤늦게 귀가하는 날들, 점점 줄어드는 대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남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이제는 서로 마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짜의 파일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남자는 일주일에 2-3번 왔습니다. 언제나 낮 시간이었습니다. 재현이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 정도 머물렀고 어떤 날은 3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재현은 모든 영상을 외장 하드에 복사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당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서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별로 없었어. 재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서영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냄비를 저었습니다. 재현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은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재현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여전히 커피를 내렸고 출근길엔 서영에게 잘 다녀와 라고 말했으며 저녁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작은 습관, 말투의 변화,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 비가 시간의 패턴. 모든 것이 데이터였고 재현은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했습니다. 서영이 먼저 집을 나간 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책장 위에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작동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각도를 약간 조정해 현관과 거실이 더 잘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앱 설정에서 모션 감지 알림을 활성화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그의 휴대폰으로 즉시 알림이 올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재현은 업무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였기 때문에 접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내려받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반남 지역 레스토랑, 카페, 호텔 라운지. 재현이 함께 가지 않았던 장소들이었습니다. 특히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한 달에 2번씩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고 회식으로 보기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식당의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오후 3시, 재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카메라 앱에서 보낸 모션 감지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한쪽 구석으로 이동해 화면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난번과 같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서영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고 서영은 웃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재현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영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와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업무처럼 보였지만 서영의 표정은 업무를 할 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편안했고 자연스러웠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보여주자 서영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남자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현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침착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녹화를 계속하며 다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캡처해 역이미지 검색을 돌렸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훈, 프리랜서 패션 포토그래퍼, 인스타그램 팔로워 8만 명, 최근 몇몇 유명 브랜드와 작업했고 패션 잡지에도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었습니다. 재현은 그의 SNS 계정을 여러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 현장 비하인드, 모델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한 달 전 게시물 중에 서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지훈의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한 프로필 사진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멋진 클라이언트와 함께한 작업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저녁 7시, 재현은 일부러 회식이 있다는 핑계로 늦게 귀가한다고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반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지훈의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SNS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사이트, 협업 기록, 온라인 인터뷰 기사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지훈은 최근 몇몇 대형 브랜드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다음 달 서울 패션위크에서 공식 포토그래퍼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경력의 상승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정보를 파일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상승기엔 추락도 빠르지. 밤 10시, 재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식 어땠어? 서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 재현은 재킷을 벗어걸며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재현은 침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촬영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지훈과 서영은 오후 5시 30분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와인을 마셨고 이지훈은 서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재현은 그 장면을 보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일시정지, 스크린샷, 저장.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점심시간에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의 신용카드 내역에 자주 등장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아담한 공간이었고 입구엔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레스토랑 입구가 잘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업무를 하는 척하며 입구를 관찰했습니다. 오후 1시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서성이던 그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5분 뒤 서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데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그녀를 보자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서영은 작은 걸음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 그는 사진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나질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끝났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은 것은 계획뿐이었습니다. 재현은 노트북을 닫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메모 앱을 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모든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법적 절차 준비. 3단계 공개 시점 결정. 그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서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영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고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재현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어? 클라이언트도 만족해하고. 서영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포토그래퍼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아니, 그냥.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서. 재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지훈. 왜 갑자기? 궁금해서. 잘하는 사람이면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도 한번 섭외해볼까 해서. 재현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서영은 안도하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실력은 좋아. 나중에 소개해줄게. 그래, 고마워.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가족법 전문 로펌이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재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현은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CCTV 영상 캡처, 신용카드 내역,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 SNS 게시물.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니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은 혼인기간,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정도 증거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상대 남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금전적 배상보다는 아니요. 재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유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재현을 달아봤습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입니까?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재현은 빌딩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단계,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무너뜨린다. 재현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냉정한 결의의 미소였습니다. 재현은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선택했습니다. 서영의 생일이 있는 주였고 날씨는 쌀쌀했지만 맑았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청동에 위치한 한옥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으로 프라이빗한 룸이 있어 모임 장소로 적합했습니다. 재현은 예약할 때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터 설치가 가능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스토랑 측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초대 명단은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서영의 부모님, 서영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 2명, 그리고 재현의 부모님. 총 7명이었습니다. 재현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서영이 생일이라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모두가 기뻐하며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재현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서영이 복 받았어요. 재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일 오후, 재현은 회사를 일찍 나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USB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지난 2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사진, 신용카드 내역, 카카오톡 백업 파일. 재현은 서영의 노트북에 접근해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메시지 내용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지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수백 건이었고 그중 일부는 명백히 부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재현은 그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재현은 직원과 함께 룸을 점검했습니다. 프로젝터는 정상 작동했고 스크린은 방 정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자리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서영이 앉을 자리는 스크린 바로 앞이었습니다. 재현은 조명을 조절하고 음향을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부모님이 먼저 왔고 이어서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재현의 부모님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재현은 모두를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서영이는 조금 늦는다고 했어요. 깜짝 파티니까 숨어 계셔야 해요.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의 어머니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우리 사위 최고예요.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7시 30분 서영이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레스토랑 입구에서 맞이했습니다. 서영은 연한 핑크색 계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로 오래? 서영이 물었습니다. 깜짝 선물이 있어? 따라와.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탔습니다. 친일 축하해. 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그녀는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모님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고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영은 재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몰랐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오늘 주인공이잖아. 서영이 자리에 앉자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의 요리, 메인 요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영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영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현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괜찮습니다. 재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고 사람들이 배부르다는 표정을 지을 무렵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두드려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서영도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서영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고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2시 32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천관문이 열리고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지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룸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지훈이 소파에 앉고 서영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영이 이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장면. 서영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고
아버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담동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영이 이지훈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그 다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이지훈이 보낸 메시지,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다. 서영의 답장, 나도. 남편 출장 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돼. 서영의 친구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 재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오해하라는 거죠? 재현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현 씨,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요? 재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하다고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질에서 만나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저를 속인 게 과하지 않습니까? 서영의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현은 다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의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우리 결혼의 잡례식입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했고 그 선택엔 대가가 따릅니다. 그는 리모컨으로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스크린이 올라가고 로마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비용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영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재현은 삼청동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연락처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지훈의 에이전시 대표 번호였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훈 작가님과 관련해서 전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지훈 작가님이 최근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재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수신자는 이지훈의 에이전시, 그가 협업 중인 브랜드 담당자들, 패션업계 주요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기지훈 작가 관련 윤리적 문제 제보. 재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지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그날 밤부터 요동쳤습니다. 댓글 수백 개가 쏟아졌고 대부분은 비난이었습니다. 기혼 여성이란 바람 피우고도 작가 행세해? 이런 사람이 브랜드 얼굴이라니 실망이다. 윤리의식 제로네요. 이지훈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스크린샷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패션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지훈의 에이전시 대표가 그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대표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프린트된 이메일을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지훈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현이 보낸 증거 자료였습니다. CCTV 영상 캡처, 레스토랑 앞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설명해봐요. 이게 사실이에요.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이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알잖아요. 우리 업계가 얼마나 이미지에 민감한지. 지금 세 곳 브랜드에서 계약 검토 중이라고 연락 왔어요. 태셔니크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요.
이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분간 활동 중단하세요. 공식 사과문은 법무팀이랑 상의해서 올릴게요. 대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글을 내보냈습니다. 이틀 후 이지훈과 협업 중이던 명품 브랜드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 행위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SNS에서는 해당 브랜드를 지지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이지훈은 다시 한번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3개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패션위크 공식 포토그래퍼 제안도 철회되었습니다. 이지훈의 스튜디오는 텅 비어갔습니다.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함께 일하던 어시스턴트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이지훈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댓글은 더 이상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니 그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서영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동에서의 그날 이후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재현의 명의였고 그녀가 머물 이유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맞이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을 걸지 않았고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영 씨, 최근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 한 곳에서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서영은 이해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광고 업계 역시 좁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길 좋아했습니다. 한 달 후 서영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시선은 차갑거나 동정 어린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는 말했습니다. 서영아, 왜 그랬어? 재현 씨 같은 사람을 두고.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방 안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모든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은 없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지훈의 계약 취소 소식은 업계 뉴스를 통해 확인했고 서영의 사직 소식은 공동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의 동요 없이 사실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은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차갑게 흐르고 건너편 빌딩들은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에 저장된 서영의 메시지들을 열어봤습니다. 수십 통의 사과 문자. 그는 하나씩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꿀 수 있을까? 재현은 메시지 창을 닫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영 씨 측에서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합의된 금액대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진행되었고요. 재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삼동의 새 아파트는 작지만 채광이 좋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새로 산 소파, 작은 식탁, 간단한 주방 도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말 오후, 재현은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현 씨.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은 침묵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재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된 사과를. 필요 없습니다. 재현은 말을 잘랐습니다. 재현 씨, 제발. 서영 씨. 재현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선택했고 저도 선택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맥주 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것이 승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캔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 지사와의 협업이었고 기회는 좋았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재현 씨라면 잘할 거라 믿어요. 재현은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새로운 업무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저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은 그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의 새 아파트는 역삼동 한복판에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15층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녁 뒤는 멀리 남산타워가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원룸에서, 결혼 후에는 서영과 함께 살았기에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아파트는 그에게 딱 맞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고 불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니멀한 소파 하나, 작은 식탁, 침대, 책장.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재현은 회사에서 해외 협업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와의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였고 그는 한국 측 리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3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1단계는 다음 달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재현 씨, 요즘 집중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업무에서 더 성장한 모습이네요. 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부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재현은 한단 러닝 코스를 뛰었습니다. 예전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매주 토요일 아침 10km를 뛰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숨이 차올랐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비워졌고 오직 발걸음과 호흡만 남았습니다. 러닝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를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서영은 부모님 집 작은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열어놓았지만 지원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공백이 생겼고 추천서를 부탁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삼청동 그날 이후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서영 역시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영아, 밥 먹어. 네, 알았어요. 서영은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녀는 재현과 함께 명동에 가서 트리를 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은 홍대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남 스튜디오는 정리했고 장비 대부분은 중고로 팔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남은 카메라 하나를 보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그 카메라로 수백만 원짜리 화보를 찍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 상태를 유지했고 이메일로 들어오는 건 스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 들었어요. 그냥 쉬고 있어? 이지훈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생각 있으세요? 모르겠어. 아직은? 이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잘못은 잘못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고마워. 근데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이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대 거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그의 당은 고요했습니다. 1월 중순 재현은 변호사로부터 마지막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영의 이름 옆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은 변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재현 씨도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악수를 청했고 재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여유였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재현은 집 근처 작은 술집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회사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바 한쪽에선 연인이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누군가의 비극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일하고 사랑하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재현은 두 번째 잔을 비우고 계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2월 초 재현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현 씨, 서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나줄 수 없나요? 재현은 메시지를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들을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였고 재현은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재현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고 빌딩 숲 사이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이 하늘, 이 바람을. 부사장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재현 씨, 여기 있었네요. 싱가포르 쪽에서 연락 왔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잘 받았다고 2단계도 당신이 맡아줬으면 쓴대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부사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재현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현은 창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읽다 책이 놓여 있었고 그는 책을 펼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재현은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는 작아 보였고 그의 고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안정적이었으며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현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